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뇌출혈이라는 말 들으시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내가 그럴 나이는 아니야.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야 하면서요. 맞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무서운 병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그렇죠.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뇌출혈은 나는 괜찮아 라고 안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아직은 괜찮겠지 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 68세 할머니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장 보고 손주들 반찬 만들어주시는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러시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그럼 전혀 징조 같은 게 없었던 건가요? 전혀 없었어요. 바로 전날까지도 나는 약도 안 먹고 아픈 데도 없다고 자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 있었는데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정말 무서운 게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군요. 그래서 뇌출혈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용히 다가와서 한 번에 모든 걸 앗아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인가요? 사실 뇌출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몰라서 당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뇌출혈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병원에서도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생활 습관 5가지를 공개해 드릴 거예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함께 가보실까요? 요즘 들어서 뇌출혈 환자가 부쩍 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요? 통계를 보시면 정말 심각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뇌혈관 질환자가 지난 5년간 30% 이상 증가했거든요. 60세 이상 뇌혈관 질환자가 지난 5년간 30% 이상 증가했다고요? 그럼 거의 3명 중 1명꼴로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생활 패턴의 변화이며 코로나19 이후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운동량은 줄고 배달 음식 같은 기름진 음식 섭취는 늘어났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희 부모님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에요. 혈압이 조금 높아도 이 정도는 머리가 아파도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면서 넘어가시죠. 그런 작은 방심들이 모여서 결국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제 뇌출혈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뇌출혈이 무서운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뇌라는 장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뇌가 다른 장기와 다른 점이 있나요? 뇌는 말랑말랑한 두부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피가 터져 나오면 3가지 치명적인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3가지요? 어떤 일들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 물리적 압살입니다. 혈액이 뇌 조직을 강하게 눌러서 정상적인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려요. 두 번째는 화학적 독살이에요. 혈액 속에 들어있는 철분 같은 성분들이 뇌 신경에는 독성 물질처럼 작용하거든요. 우와, 정말 무섭네요. 그럼 3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데요. 아군의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뇌출혈 부위로 몰려가서 오히려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치료하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수술로 피를 빼낸다고 해도 이미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뇌출혈은 치료보다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제 실제 사례들을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씨 65세 분인데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30년간 회사 다니시면서 한 번도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그때 혈압은 어느 정도였나요? 응급실에서 측정했을 때 200에 120이었어요. 평소에는 정리와 재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나는 젊을 때부터 혈압이 낮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도 들어볼게요. 인천에 사시는 이영지 씨, 62세 분이에요. 이분은 오히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었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건강식동도 챙겨 드시고요. 그런데도 뇌출혈이 생겼다고요? 문제는 스트레스였어요. 둘째 아들 결혼 준비 때문에 몇 달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든요. 어느 날 예식장에서 음식 맛을 보시던 중에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스트레스도 그렇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극심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을 터뜨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사례가 더 충격적인데요. 어떤 분이셨나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하신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평생 뇌출혈 환자만 치료해 오시던 분이 본인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아무도 예외가 없구나 싶네요. 그 선생님이 깨어나서 하신 첫 말씀이 나도 환자들에게 늘 예방하라고 했으면서 정작 내 혈압 관리는 소홀했구나 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지점이에요. 혈관이 나빠지는 과정을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수도관에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1단계는 새 수도관처럼 깨끗한 정상 혈관이에요. 혈액이 시원하게 흘러다니죠. 그럼 2단계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2단계부터 위험 요인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혈관벽에 찌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수도관에 녹이 슬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3단계는 더 심해지겠군요. 3단계는 동맥경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예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수도관이 막혀서 압력이 높아지는 것과 똑같죠. 그럼 마지막 4단계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4단계에서는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혈관이 결국 터져버려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중요한 건 2단계나 3단계에서만 발견해도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역전시킬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병원에서 하는 정밀 검사예요. 40세 이상이시라면 MRI, MRA,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래요. 그런 검사들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정상이시면 2년에 한 번, 위험 인자가 있으시면 1년에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보험 적용되면 20만 원 정도예요.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혈압 관리예요. 가정용 혈압계 하나 장만하셔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보시면 돼요. 혈압은 어느 정도가 정상인가요?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 이상이면 고혈압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평소 혈압보다 갑자기 20 이상 올라가는 경우예요. 이때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혈압 재는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맞아요. 아침에는 기상 후 30분 뒤, 저녁에는 잠자기 2시간 전에 재시면 돼요. 5분간 앉아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은 손목에 차는 혈압계도 있던데 어떤 게 더 정확한가요? 상완식이 더 정확해요. 팔뚝에 커프를 감는 방식이죠. 손목식은 휴대성은 좋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요. 가족들도 함께 체크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 혈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드리면 가족 모두에게 큰 안심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혈압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앱도 많아요. 그럼 이제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들어볼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특히 뇌출혈 같은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고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제가 만난 환자 가족들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 검진 비용을 기꺼이 대신 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 건강이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효자 효녀들이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방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프면 치료하면 되지 였다면 이제는 아프기 전에 미리 막자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정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약부터 병원 동행까지 함께 해드리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혈압계에 선물해드리고 매일 혈압 체크하는 습관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어머니 오늘 혈압은 어떠세요? 하고 관심을 보여드리면 돼요. 손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가족 전체의 건강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뇌출혈 예방을 위한 5가지 핵심 생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관 청소 음식들이에요.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되나요? 블루베리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밤사이 항산화 작용이 최대로 일어나거든요. 하루 반컵 정도면 충분해요. 블루베리 외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석류는 씨앗까지 갈아서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껍질만 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좋은 성분은 씨앗에 더 많거든요. 레몬도 좋다고 하던데요? 레몬은 껍질째 갈아서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드시면 돼요.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 30분 뒤에 드세요. 음식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햇볕 쬐기가 정말 중요해요. 점심시간에 15분만 산책하시면서 자연 비타민 D를 만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혈압 조절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혈관 상태가 개선됩니다. 경제적 부담은 어떤가요? 이 모든 재료들을 다 합쳐도 한 달에 5만 원이 안 들어요. 병원비 생각하시면 정말 저렴한 수자죠. 그럼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신 분들의 후기도 들어볼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수 씨 67세 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을 15년간 드시고 계셨는데 매일 레몬즙과 블루베리를 챙겨 드신 지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정말요? 혈압약도 끊을 수 있었나요? 의사와 상담 후에 서서히 줄여나가셨고 지금은 완전히 끊으셨어요.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례도 있나요? 부산의 박순덕 씨 71세 할머니는 매일 30분씩 걷기와 함께 석류 주스를 드셨는데 3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0살 젊어졌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죠. 제주도의 한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있기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등산까지 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과일만 먹어도 충분한가요? 아니에요. 음식은 예방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식습관 개선과 함께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검진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효과가 있어요. 얼마나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혈압 변화는 2, 3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혈관 상태 개선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혈압약 값보다도 저렴하죠. 나이가 많아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이에요.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혈관 개선 효과를 보셨어요.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이명수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뇌출혈은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확실히 뒷받침되는 내용이군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80%나 줄일 수 있다니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연구팀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한 그룹의 뇌출혈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했어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먼저 확인해 보실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뇌혈관 정밀 검진을 받아보셨나요? 두 번째, 혈압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고 계시나요? 혈압 수천을 기록하는 습관도 함께해요. 세 번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 매일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특히 블루베리, 석류, 레몬 같은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 말이에요. 다섯 번째, 금연과 금주 또는 적절한 음주량을 지키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명상, 취미 활동, 가족과의 대화 등등요. 일곱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하루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가족들과 건강 상태를 공유하고 계신가요? 혼자만의 걱정보다는 가족과 함께 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 티크가 안 되신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뇌출혈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평생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것.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아무리 건강하다고 생각하셔도 정기적인 검진과 혈압 관리는 필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혈압 재기, 블루베리 먹기, 30분 걷기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요. 그리고 꼭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의 건강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이니까요. 특히 자녀분들이 계신 어르신들은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엄마, 아빠 건강이 우리 가족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예방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